샘플 한 10명 정도 되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생들은 뭐 정대라든지 진주, 운하, 현숙이 있고 재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종종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 학생으로는 이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진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학생 중 은주도 가끔 이은주도 가끔 여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소정이가 이제 들어와 있을 거고 석사과정에 정대도 있고 현숙이는 이제 박사과정이고 그래서 한 10명 중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 뭘 하기로 했느냐면은 이 강의를 그 비디오 테이프화해서 DVD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강의를 이제 공개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찍기 시작을 했어요. 찍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 DVD로 하는 그 기술력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가 사왔는데 비디오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서 찍기 시작한 게 두 번째 강의부터 찍기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강의는 했는데 이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가 한참 진행이 된 11월 중순에 다시 일장을 이제 찍어요. 여태까지 수업이 몇 시간이 지났느냐면은 17시간의 수업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DVD가 16장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근데 이제 1번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이제 다시 찍기로 했어요. 여기에 노트를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노트가 보면은 거의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틴컴의 이제 세컨 에디션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세컨 에디션은 퍼스트 에디션하고 이제 비해가지고 책이 상당히 두꺼워졌어요. 책 중에서는 퍼스트 에디션이 있을 때는 고온 초전도라는 것이 이제 없었으니까 고온 초전도라는 것도 이제 새로 거기다 넣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정션에 관한 여러가지 현상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실험적인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은 구조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작은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고 작은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세컨 에디션에는 이제 더 들어가 있어요. 하이 템퍼리처 슈퍼 컨덕터라든지 이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작게 만들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물리 현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 토픽이라든지 논 이퀄리브리엄 슈퍼 컨덕티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퍼스트 에디션하고 세컨 에디션을 보면 세컨 에디션이 퍼스트 에디션의 한 배 반 이상으로 이렇게 양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것들이 처음에 히스토리컬 리뷰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히스토리컬 리뷰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인트로덕션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다이나믹스에 대해서 2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ECS 이론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긴즈버그 란다우 시어리 여기가 이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마그네틱 프로퍼티 타입 2 슈퍼컨덕터. 그래서 이 볼텍스라든지 볼텍스 다이나믹스 이런 것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5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냐면은 조셉슨 장천에 대해서 조셉슨 장천은 이런 조셉슨 장천이 뭐냐. 그래서 현상론적으로 현상과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조셉슨 장천인데 조셉슨 이펙트인데 이게 스몰 조셉슨 장천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니까 스몰 조셉슨 장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뭐가 있느냐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8장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클래시컬 슈퍼컨덕터에서의 플럭츄에이션 이펙트 이게 틴캄이 이 분야를 가지고서 리뷰 아티클을 아주 스코콜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좋은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8장이 리뷰 아티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은 하이 템퍼레처 슈퍼컨덕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을 가면은 이제 스페셜 탑이 있어요. 11장으로 가면 논 이퀄리브리움 슈퍼컨덕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세컨 에디션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어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다 세컨 에디션에서만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스페셜 타픽이라든지 하이 템퍼레처 슈퍼컨덕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노트를 보면은 내가 노트를 보면은 600페이지 정도라고 그랬는데. 60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공식 같은 것들을 내가 다 유도를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 이우정 교수, 가 옛날에 강연을 한 게 있는데, 그 렉처 노트에서 이제 따왔어요. 이우정 교수는 렉처 노트가 아마 하버드에 있었던 렉처 노트를 가지고서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 틴캄이 아마 직접 강의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 에디션에 있는 거, 그 부분을 이제, S1, 내가 이제 거기다가 에디션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저것에서 강의록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성익 버전의 이 부분을 이제, 내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00페이지짜리를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강의할 때 보면 항상 3000%로 빠져가지고 이 강의록에 있는 거 말고도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할 거예요. 이 책에 다른 책들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BCS 이론인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봐서 알겠고, 그 다음에 올란도의 책을 봐서도 그렇고, 밖의 책이라든지, 이 초전도 책을 이렇게 보면, 로즈인도 마찬가지고, 이 BCS 이론을 이게 자세하게 다룬 그런 좋은 책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BCS 이론 자체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BCS 이론이 이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BCS 이론을 가지고서 이 프랙티컬한 여러 가지 캘큘레이션 같은 것들을 한 것들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현상론적으로 긴지법을 안다고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BCS 이론은 이제 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BCS 이론을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BCS 이론을 별로 공부를 안 해요. 자세하게 하지 않고 항상 이거를 이제 생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성의하게 설명을 안 하고 이게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거를 아예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43쪽부터 시작해서 108, 그러니까 물경 66페이지, 66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BCS 이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같은 거는 16쪽밖에 안 되고 2장도 한 20쪽 조금 넘는데 3장이 60쪽이 더 넘어가지고 3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4장만 하더라도 110페이지부터 143이니까 4장만 해도 한 30쪽 넘는데 3장은 4장에 비해서 한 2배가 되고 어렵기로 따지면 또 훨씬 어려워요. 따라서 그 3장을 공부를 하지 말고 4장으로 넘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3장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BCS 이론을 적어도 한 번은 깊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은 생략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게 완전히 철저히 공부를 할 거예요. 철저히. 3장은 이제 철저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긴지법을 난다 이론도 우리가 아주 공부를 이제 철저히 할 텐데 이게 상당히 현상론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초전도에 응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미난 문제들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도 이렇게 철저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5장의 마그네틱 프로퍼티 타입 슈퍼컨덕터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이면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그 실험에 가장 그 잘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다뤄가지고 볼텍스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래서 5장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란도 책을 보면은 이게 볼텍스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나타났는데 볼텍스란 무엇이냐 올란도 책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XY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핀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슈퍼컨덕터에서의 이 볼텍스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또는 다르냐 하는 거를 볼텍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XY 모델의 2차원 XY 모델의 스핀 시스템을 깊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은 올란도를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올란도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든지 저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XY 모델 2차원 XY 모델부터 시작한 이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그냥 볼텍스가 무엇이냐 볼텍스를 직접 들어가든지 이제 하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여기까지 만약에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은 이번 학기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이번 학기가 끝나면은 이제 12월 달에 끝날 거예요. 그럼 1월이 되면은 1월부터 2월 한 3월까지 한 4달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밤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이쪽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장까지 만약에 끝나게 되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DVD의 그 풀 세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거를 이제 테크놀로지를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거를 전국에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울지 안 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올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해보니까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아직은 우리의 이 DVD 테크놀로지가 이 작은 영화라든지 이런 한두 편을 보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75분짜리 강의를 한 50개 더 올려놔야 할 거예요. 이거 하려면 책 하나 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양으로 따져보더라도 아주 큰 하드 디스크에 몇 개가 들어가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하여간에 강연은 하되 이 하드 디스크 전국에다가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하여간에 약속대로 11장까지 이제 다 끝마칠 거예요. 아마 이게 강연만 하면 한 6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1장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최전도가 카멜린 온네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돼요. 1911년도에. 네덜란드에 가면은 라이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911년도에 발견이 되고, 아주 중요한 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 사이에 이렇게 초전도에 관한 이론이 이제 만족할 만한 이론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1986년에 베드노츠하고 베드노츠하고 뮬러가 1986년도에 이제 고온 초전도제를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발견이 된 지가 이제 90년이 넘네. 90년 동안 넘나요. 그지? 1911년도에 발견이 됐고, 지금이 2004년도니까 몇 년이 됐느냐면 초전도가 발견이 된 지가 이제 93년도고, 7년 후면은 우리가 파티를 한번 열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93년이 된 그런 필드인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너무 올드 토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현수야, 그 세상에서, 물리 중에서 가장 올드 토픽이 뭐겠니? 고전 역학. 또 뭐, 고전 역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작이야? 예. 열렸까? 그 다음에 자,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보면은 초전도는 이제 상당히 신식한 학문이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오래된 고준역학이나 전자기학이나 열역학 아직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요. 수학에서 미분이 나온 지가 그 오래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미분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학에서 그 자기에 관한 현상들은 자기에 관한 거는 사실은 기원전 상당히 기원전 몇천 년 전에도 사람들이 자석을 가지고서 항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수천 년이 되는데 요즘에 가장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자기학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페로마그네틱 세미컨덕터 사람들이 팬시한 얘기로 뭐 스핀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자석의 그 안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오래된 학문이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이 나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앞으로 1000년이나 2000년이나 후에도 사람들이 자기학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력학도 이제 마찬가지가 돼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할수록 이 연력학에 대한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계속 할 거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력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리액션이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 화학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것들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력학도 이제 엄청나요. 초전도는 이제 마찬가지인 게 초전도도 지금 한 90년 된 그런 학문이지만 이것도 앞으로도 끝없이 물리학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이제 초전도가 그 지금도 말이야 저 초전도를 이게 점점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메탈하고 초전도를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뭐 프락시미티 이펙트든지 뭐 하여간에 뭐 엄청나게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옛날에 못 보던 그런 새로운 현상 같은 것들을 지금은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옛날에 못 보던 그런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실험장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새로운 물질들 신소재 같은 것들 초전도의 신물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아직도 끊임없이 새로운 리서치 필드를 제너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틴캅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도 그런 필드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이 고체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한 번은 초전도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전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고체물리학에 관한 어떠한 논문들도 읽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초전도라 그러면
초전도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perfect conductor다. 초전도라 그러면 이제 perfect conductor야. 여기 지금 이렇게 전깃줄이 있으면 전류가 한번 이렇게 흐르면 이 흐르는 전류는 영원히 이제 흐르는 게 이제 초전도예요. 뭐 항상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초전도라는 거는 그럼 저항이 0인 물질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0에 가까운 물질이냐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온네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온네스가 이 초전도 현상을 발견을 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 본 게 완전히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본 건지 저항이 0에 가까운 물질을 본 건지 그거를 확신이 안 서가지고 온네스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온네스는 전깃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전깃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렀어요. 전깃줄을 이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흘린 전류가 영원히 흐르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그런 전깃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끝이 없는 전깃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네스가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은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같으면은 뉴클리어 레저넌스 같은 거 현상으로 이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계속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는 방법을 이제 취합니다. 하여간에 이 전류가 지금 이러한 이 전기줄을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느냐 초전도 상태일 때 보통 노말 메탈인 경우에는 전류를 저렇게 흔들면은 한 마이크로 세컨 정도면은 전류가 이제 다 죽어요. 전류가 흐르다가 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하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면서 전류가 이제 죽는데 굉장히 빨리 죽어요. 마이크로 세컨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이제 죽는데 그런데 이게 초전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항이 제로면은 저항이 제로면은 이게 릴렉세이션 하는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무한대가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온네스가 실험을 하다가 1년 단인가 뭐 한 2년 정도 실험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느냐면은 백제헬륨 값도 비싼데 말이지. 백제헬륨을 이제 붓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혀 죽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BCS 이런 나온 다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10승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타오가 영원히 전류가 이제 흐르더라. 저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건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니야. 대신에 이렇게 와이어를 만드는데 말이야. 와이어를 만드는데 이거를 말이야.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게 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우주의 나이. 지금 우주의 나이는 몇 살로 보고 있지? 100억 년으로 잡고 있네. 100억 년이라 그러면 100억이면 억이면 몇이지? 10에 8승. 10에 10승. 우주의 나이가 이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니까 우주가 망해도 초전도의 전류는 계속해서 이제 흐를 거고 따라서 타우가 인피니티가 돼요. 그래서 저항이 어떤 게 초전도냐면 저항이 0인 물질이 초전도라는 것은 저항이 0인 물질. 그래서 초전도라는 것은 저항이 0인 물질이고 그 다음에 초전도라는 것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1933년도에) 마이스너하고
1933년도에 마이스너하고 오션필드가 이 발견한 현상인데, 이 마이스너 오션필드 마이스너 현상이라는 건데, 마그네틱 필드가 최종 기체를 이렇게 전혀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타이먼 스포컨덕터의 경우가 특히 마이스너하고 오션필드. 자, 그러한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계속해서 가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초전도가 이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초전도가 깨지는 필드가 초전도를 이렇게 가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결국은 초전도가 이제 깨진다 이게. 얼마의 필드를 가하면 초전도가 깨지느냐면 HC를 가하면 초전도가 이제 깨진다. 그래서 초전도가 깨지려면 어느 정도의 초전도가 이제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깨져요. 얼마만큼 HC를 가했다는 얘기는 이만한 덴시티의 에너지를 이제 공급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초전도를 깨지게 하는 크리티컬 필드가 갖고, 크리티컬 필드는 초전도가 깨지는 크리티컬 필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정도의 필드를 우리가 크리티컬 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상론적으로 HC는 어떠한 온도 이전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현상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동을 해보면 물론 T가 TC가 되는 순간에 깨지게 되죠. 그래서 현상론적으로 또는 경험론적으로 보면 T가 TC가 되면 초전도가 깨지고 T가 0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온도 이전성이 어떤 모양을 하느냐면 이 정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더라. 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그럼 이제 초전도가 이제 언젠가는 깨져요. 마그네틱 필드가 0인 순간에 온도를 올려. 그러면 이제 초전도가 깨지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초전도가 깨지는 그 페이스 트랜지션은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고, H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퍼스트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 페이스트랜지션이다. 항상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퍼스트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다. 마그네틱 필드가 없으면은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벌크 스포컨덕티비티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이스너 현상하고 아리콜 제로라는 이 이제 초전도의 그 가장 기본적인 현상인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런던 현재. 그래서 H 런던하고 H 런던인데 1935년도에 마이스너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에다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마이스너 현상은 이제 1933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런던 현재가 런던 이 사람들 국적이 내가 알기로는 이게 독일 사람들이에요. 물론 마이스너하고 오셴펠드도 이제 독일 계통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을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이거는 하나는 일렉트릭 필드에 관한 건데요. 그리고 하나는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거다. 이게. 자, 이거는 뭐를 말해 주느냐면은 이거는 이게 컨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되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지. 왜 컨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느냐면 예를 들어서 컨덕티비티라는 거는 J하고 E 사이의 관계를 결정을 시켜주는 게 이제 컨덕티비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보면 E가 만약에 이게 콘스탄트라고 이렇게 보자. 이게 콘스탄트다. 그러면 E가 콘스탄트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감마의 JS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JS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JS는 인피니트를 가게 돼요. 물론 E는 이제 파이나이트지. 그러면 J와 E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시그마를 보면 J가 지금 인피니트를 갖고 이게 파이나이트니까 시그마가 어떻게 되느냐면 인피니티가 되더라.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인피니티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퍼펙트 컨덕트라는 얘기고, 퍼펙트 컨덕트니까 시그마가 인피니티가 된다. 그래서 런던의 첫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 퍼펙트 컨덕트에 관한 이런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런던의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이게 이 수식하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수식이에요. J는 감마 C에 A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콜 J를 해보면 콜 J에다가 이렇게 C를 곱하면 감마 C잖아요. 감마 C 여기다가 감마를 곱하고 여기다 C를 곱해. 그러면은 이게 콜 마이너스 콜 A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면 콜 A가 되고 이게 이제 H 필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식은 뭐냐면 J하고 A가 비례하더라.
이렇게 J하고 A가 비례하더라. 이게 뭐냐면 런던 방정식이에요. 런던의 세컨드 방정식이에요. 이 런던의 세컨드 방정식을 보면 이 런던의 세컨드 방정식이 이제 유식하고 이제 똑같아지고, 그러면 저게 왜 마이스너 현상을 설명을 하느냐? 저거 이제 마이스너 현상 설명해요. 어떻게 해서 마이스너 현상을 설명하느냐? 그러면 이 1의 4식하고 1의 4식하고 그 다음에 막스웰 방정식을 보면 이래 사식하고 막스웰 방정식이다. 막스웰 방정식은 어느 막스웰 방정식이냐면 그것 중에서도 코너이치가 C분의 4파이의 J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H는 마이너스 C에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J 대신에 요거를 다시 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C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인 요거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고 그러면 컴마 쓰고 4파이분의 C 이렇게 써놓고 콜 J는 콜 H가 돼요. 이렇게 콜 H 그래서 H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H가 제로가 되는 거를 넣어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데일 자승의 H가 람다 자승의 1에다가 H라는 이런 수식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H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 오고 람다 이렇게 돼가지고 R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R이 커지면 H가 이제 0으로 가더라. 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가 초전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죽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스너 현상이다. 이게 마이스너 현상. 자, 그래서 런던 방정식은 현상론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초전도의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티즘하고 초전도의 퍼펙트 컨덕티비티 두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식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도를 할 수가 없었어. 왜 유도를 할 수가 없었느냐? 이거는 현상론적으로 그냥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늘에서 또 가지고 온 수식이고 이거를 유도한 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가 왜 생겼는지를 1930년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가 없었다 이게요. 아직 초전도를 풀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1911년도에 초전도가 나온 다음에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런던이라는 이퀘이션이라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현상론적인 그러한 방정식을 런던이 제시를 하긴 했지만 초전도 문제를 이제 푼 건 아니에요. 이게 런던이 말이야. 런던이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이렇게 발표를 한 런던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선명지명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양자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J가 말이야. J가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감마 C분의 1에 이게 A다. J하고 A하고 이렇게 비례하더라. J하고 A하고 비례한다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혹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 런던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모멘텀을 이렇게 보면은 모멘텀은 MV에다가 그 다음에 C분의 2에다가 A인데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굉장히 낮은 상태 이 상태고 이 낮은 상태 속에서는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멘텀이 이게 제로가 되는 게 가장 낫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웨이브 펑션에 있어가지고 그 웨이브 펑션의 모멘텀이 0이 되는 게 이제 초전도가 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로는 M에다가 V에다가 그 다음에 E 오버 C에다가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V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V라는 거는 마이너스 2의 A에다가 MC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이게. 물론 J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J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N이 V가 되는 거니까 J가 V하고 비례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V가 A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J가 A하고 비례하게 돼가지고 런던의 두 번째 방정식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 초전도의 웨이브 펑션에서 이 모멘텀이 0이 된다. 모멘텀이 0이 되는 거는 이제 지극히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모멘텀이 0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 상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눈치챘었어요. 이게 누가 눈치챘느냐 하면 이게 런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런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런던의 두 번째 가정은 이렇게 가정 하나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양자역학적인 가정이었다, 이게. 양자역학적인 가정은 자, 이 양자역학적인 가정을 했으니까 런던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초전도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양자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을 가지고 우리가 수소 문제를 풀었어요. 수소 원자 모델. 이런 것들은 이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은 시스템, 마이크로스코픽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적용해서 풀었고 큰 물질들 같은 데에서는 멀키한 물질은 양자역학을 우리가 넣지 않아요. 왜 넣지 않느냐면은 이게 페이지 같은 것들이 양자역학의 그 페이지가 이게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래시컬하게 이제 그런데 초전도라는 것은 후에 알려졌지만은 초전도라는 것은 이거는 매크로스코픽한 피노미나예요. 매크로스코픽한 콘텀 피노미나가 뭐냐면은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매크로스코픽한 콘텀 피노미나가 이게 초전도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알루미늄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1m 되는 그리고 1m 되는 블락이 있다. 이게 만약에 초전도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풀었다 이게 양자역학. 그러니까 저렇게 멀키하고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물질이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이 초전도는 어떤 현상이냐면 양자적인 그런 현상이다. 그래 이게 그 피파드 같은 사람들이 피파드가 아니라 런던 같은 사람들이 이 초전도라는 것은 양자 현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치챈 거는 상당한 대단한 그 인투이션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접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초전도 현상을 이게 완전히 푼 사람은 누구냐면은 1957년도에 바딘쿠퍼 슈리퍼지만 그 전에 양자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다. 양자역학으로 풀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런던이다, 이게. 자, 런던이 이렇게 했던 J와 A 사이에 관계식을 이렇게 보면 J하고 A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면은 마이너스 NS에 2자승에다가 A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MC가 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t 이퀄 제로에서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람다 L이 얼마가 나오느냐면은 람다 L이 MC의 자승에다가 4파이 N이 자승에 2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런던의 모델에 의해 가지고 페네트레이션 덱스를 구한 거를 보면 항상 실험값이 이 값보다는 항상 커요. 람다의 실험을 한 값이 이게 이렇게 런던의 이 값보다는 항상 크다 이게 런던의 값보다.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게 같지 않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피파드라는 사람이 논로컬 일렉트로다이나믹스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피파드까지 하면은 이제 참난 강의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피파드에 관한 거는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이게 말이야 우리가 요렇게 이렇게 쓴 거를 보면 이거를 로컬 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컬 릴레이션을 보면 일렉트릭 필드에 R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알면은 R에서의 J 값을 이제 알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로컬 릴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커런트가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R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R에서 이거를 뺀 거를 이제 R이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거를 보면 위에 로컬 릴레이션하고 다른 게 R에서의 커런트는 R'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러면 이 R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L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프라임 마이너스 R에다가 이게 L이니까 R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 영향력이 익스포넨셜하게 줄긴 하지만 그러나 영향을 준다 이거야. 만약에 L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 L이 굉장히 짧아지면 살아남는 게 R 이퀄 R0만 R 프라임만 남지만 하여간에 L이라는 영향 속에 있는 L이라는 거리 속에는 L이라는 거리 속에 있는 여기가 이제 R이고 L이라는 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도 R이라는 곳에서의 커런트에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향은 이제 멀어질수록 영향이 적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로컬 시어리가 아니라 논 로컬 시어리다. 이게 서로 손을 잡아줘가지고 이 가까이 있는 놈들은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멀리 있는 것들은 적게 영향을 미치지만 한 점에서의
일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non-local theory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커런트하고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커런트하고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 이 로컬한 관계식만 있는 게 아니라 넌 로컬한 경우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때 이 피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J하고 A 사이에 똑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피카드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상수 4파이 C0에 감마 C에다가 조금 전에 논로컬한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커런트하고 일렉트릭 필드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 논로컬한 그런 관계식으로 유도가 릴레이션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커런트하고 마그네틱 필드 A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런던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로컬 시어리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A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피파드의 얘기는 뭐냐면 non-local한 그러한 그 피파드 이퀘이션을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길이 안에 있는 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C 정도의 길이 안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코어런스 링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의 길이 있는 놈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데 이 피파드가 이렇게 보니까 코헤런스 랭스가 콜레이션 랭스가 사실은 이게 민 프리 패스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더라. 민 프리 패스가 이게 더러운 거하고 더럽지 않은 거 사이에 이런 큰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게 코헤런스 랭스는 양자역학적으로 이게 되게 어떻게 되느냐. 코헤런스 랭스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더라. 이거는 어디서 이제 대충 유출을 해낼 수 있느냐면은 uncertainty principle에서 uncertainty principle에서 델타 x는 델타 p에 델타 p가 델타 p에다가 고체에서의 프레임 빌러스티 이게 고와 번개되게 이제 KTC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코헤런스 랭스는 코헤런스 랭스 민 패스가 인피니티가 될 때 그 경우를 여기다가 이제 그 크기가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래서 피파드의 똑똑한 피파드 아저씨가 양자역학에서 뭐 언서튼티 프린시플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C0가 그 언서튼티 프린시플에 나오는 캐릭터리스틱 랭스 그거에 몇 배 정도 되겠더라. 유니트가 이제 거의 똑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는데 한 A가 0.15 정도면은 이만큼 잘 맞는 거라. 잘 맞더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초전도가 다 풀린 다음에는 A가 어떻게 되느냐면 0.18 정도가 되는 거를 BCS 이론에서는 0.18이 나와요. 실험을 해보면 0.18이 나와요. 하여간 이 피파드에 이거를 이용을 해보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런던의 그 길이보다 크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파드가 논 로컬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재니까 런던의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는 그게 이제 잘 맞지 않고 실험에서 보면은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이제 크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피파드가 런던의 그 로컬 세어리를 이제 버리고 논 로컬 세어리를 가지고서 이제 저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이 정확하게 로컬 세어리가 아니라 논 로컬 세어리가 좀 더 지너럴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물론 논 로컬 세어리가 좀 더 지너럴한 거니까. 다음에 이게 논 로컬 세어리를 이 초전도를 다 푼 다음에 사람들이 BCS 이론을 가지고서 거기서 이 피파드의 이론 같은 것들을 쭉 이제 유도를 해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3장에 가면은 BCS 이론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 논 로컬 세어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강의를 17번 한 다음에 첫 번째 톡을 한 거를 그때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못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첫 번째만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제 2번 하게 돼요. 아마 강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익사이트하고 재미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책 끝까지 아마 가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일들이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도 어렸을 때 마이클 팅캄의 Introduction to Spoken Activity First Edition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가 몇 번을 던져버렸거든. 던져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혼자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혼자 못 읽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그리고 초전도를 전공한 사람조차도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유도하면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책 이름이 Introduction to Spoken Activity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 인트로덕션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책이고 모든 챕터 하나하나가 리뷰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진짜요? 책. 자, 한수가 잘 찍어라, 잘 찍어. 다 재밌게 가려주죠. 내 책이라는 것도 한번 딱 보여줄까요? 여기다가 내가 애들이 하도 책을 집어가가지고 내가 책마다 내 이름 다 써놨거든. 오케이.